이미 극한에서 많은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요. 연속은 그냥 쓱쓱쓱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 개형을 3개를 좀 그려볼게요. 세 개의 그래프의 차이점을 좀 기술하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극한값 존재해야 안 해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죠. 극한값 존재하지. 그러면 이거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연속이죠. 이게 이렇게 엇갈려서 공통점이 있어요. 겹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연속성을 논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좌극한, 우극한. 일단 이것부터 먼저 따지는 게 순서가 되겠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은 어떤 특정점 A에서예요. 살짝 작을 때 fx의 좌극한 값과 어떤 특정점 A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우극한 값이 있을 텐데 그 값들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만약에 같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이 극한이 존재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을 두 글자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애당초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A에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발산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속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확인이 됐어. 극한 값이 존재한대요. 이게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또 따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극한 값이 실제 y는 f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것까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녀석이 함수값과 같습니다. 라는 요런 한 줄이 딱 나와 있으면요 우리가 이 조건이 함수 fx가 적어도 x는 a에서 연속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수식의 한 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부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A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FA랑 같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 멍청한 애들이지. 그치? 이게 이 극한식을 쓴 것 자체가요 좌극한, 우극한이 이미 같기 때문에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 말을 이 한 줄로 그냥 표현내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 A라는 점에서 함수 FA 값과 같이 추정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써야 연속인데 이걸 마치 니네가 읽기에는 교과서에는 A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FA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용으로만 그냥 외우고 있는 데 일단 완전히 의미가 다른 얘기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한 줄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게 다 세 가지가 같아야 연속이다 라는 거를 논할 수 있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연속은 이게 끝이야. 더 논할 게 없어요. 이 얘기가 끝이야. 이미 극한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연속성을 논하는 게 도대체 문제에서는 어디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 됩니까? 라는 게 중요한 걸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되는 용도에 대한 이론들이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루기 전에 보통 이런 거를 좀 먼저 용어를 다루고 있죠. 어떤 함수의 fx의 구간을 설정했어요. 제가요. 그럼 봐봐.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 구간을 어떤 특정 구간을 내가 설정을 했을 때 그 구간에서 양쪽의 경계가 둘 다 들어갑니까? 한쪽만 들어갑니까? 한쪽만 들어갑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괄호로 표현하고요. 그 양쪽 경계의 최소값, 최대값을 이렇게 a,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요건 똑같아요. A, B까지 쓰는데 여기 경계가 안 들어가면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괄호로요. 얘는 이쪽에 A의 경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A, B 이렇게 써요. 이거는 수식 표현법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얘는요 A, B. 그래서 읽을 때는요 여기에 경계가 들어가 있는 요 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닫힌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용어로는 닫힐 패자를 써서 폐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포함하지 않는 요 구간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구간이 열려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자어로 개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쪽 경계값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걸 조합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봐봐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고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를 개구간으로 표시할까요? 폐구간으로 표시할까요? 개구간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왜요? 이건 상태입니다. x가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읽을 때 x가 무한대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요라고 얘기하지. 이게 무한대가 특정 값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거는 값이 아니라서 부등식에 여기 경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 커지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모든 양수에 대해서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를 이제 이런 폐구간, 개구간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기호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폐구간 0보다 크고 플러스 무한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면 모든 양수라는 표현법을 이렇게 기호로서 표현하게 되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이제 뭔가 구간을 설정할 때 용어로서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거 이제 많이 쓸 거예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데 쓸 때는 이렇게 좀 쓰는 거를 자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이런 표현법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플리케이션이 연속과 선행에 뭐가 관계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활용도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랑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예전에는 이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중간값 정리. 근데 이거는 옛날 교육과정 얘기고요.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사이값이라는 용어로 좀 통일해서 쓰기도 하는데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이라는 용어로 쓰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같은 뜻인데 어쨌든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사이값 정리라는 용어를 또 메인으로 일단 쓰고 있으니까요. 이게 일단은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최대 최소 정리랑 이 사이값 정리는요. 어떤 함수에서만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는 정리냐면은 반드시 연속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극한과 연속은요. 범위가 어때? 내려오지. 소극적으로 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 범위를요. 되게 스페시픽하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연속 함수인데 실수 전체에서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특정 구간에서만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을 때 이 정리랑 이 정리를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구간 A부터 B까지 함수 fx가 연속이라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A부터 B까지 연속 함수니까 내가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슝. 그럼 봐봐. 이 A부터 B까지 구간 안에서요. 함수 f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어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습니까? 네.
있죠. 어디에 있어? 그림으로 딱 보니까 여기가 최대고요. 여기가 최소가 되지. 그치? 최대랑 최소가 항상 예외 없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고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여기서 연속인데요. 나는 양쪽 경계를 안 쓰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어떤 그래프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A랑 B가 주된. 네. A랑 B가 있는데요. 이 경계의 최대랑 최소가 이렇게 걸려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 그래프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안 합니까? 이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는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라는 존재 여부를 얘기하는 거라서요. 이거의 범위를 설정할 때 다 폐구간으로 얘기를 해야 돼. 폐구간. 무조건 폐구간 내에서야. 그런데 사이값 정리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까지 똑같다. A부터 B까지 함수 fx가 연속 함수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요거. 이게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무한. 선생님, 연속이 아닌데 최대랑 최소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없지도 않아요? 뭔 소리야, 씨. 이게 불연속이면요. 봐. A부터 B까지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내가 이거의 위치를요. 이렇게 바꿔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최대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게 무조건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연속이 보장이 돼 있어야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연속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요. 무조건 존재?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최대, 최소 정리는요. 무조건 돼야 돼.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는 정리란 말이야. 시어럼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어 있을 때만 최대, 최소 정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불확실하잖아.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애매모호한 답변이야. 그쵸? 그러니까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응용이라고. 됐습니까? 자, 또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값 정리는요, 어디에 때 쓰냐면요, 이게 사이값이라서 문제가 살짝 뭔가 용어가 안 보이는데, 얘는요, 어떤 fx가 특정 레벨이 되도록 하는 x가 있어요. x가 이때, x가 존재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a부터 c까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있을 때요. 자, 특정 레벨 c를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c. 자, 봐봐요. 내가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연속이고, 자, fx가 어떤 특정 값 c가 되도록 하는 요 x가 있는데, 그 x가 어디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냐면요, 양쪽 경계를 뺀 개구간 안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개구간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폐구간이지. 그런데 사이값 정리를 쓸 때는요,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요, 그거를 만족하는 특정 값이 구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양쪽 경계에 걸리면 안 돼. 무조건 그 구간 내부에서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무조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봐봐요. 이 녀석이 지금 FA 값이지. 이 녀석이 지금 FB 값이죠. 맞아요? 자, 한번 봐봐. FA-C가 얼마가 나와요? 무조건 양수지. 큰 거에 잘못 뺐습니까? FB-C가 얼마 나와요? 음수 나오지.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그때도 어쨌든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 레벨을 대상으로 해서요, 양쪽 주어진 경계값의 그 차이가 크고 작은 게 교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레벨이 되도록 하는 값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해?
무조건 존재하지. 왜? 연속함수니까. 몇 개 존재해요? 라고 물어보면 알아? 몰라? 몇 개 존재한다는 거 지금 관심 있어? 없어? 몇 개 존재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존재하니 안 하니 라는 것만 관심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그치? 특정 레벨을 기준으로 함수 fx가 무조건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가 돼 있으면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여기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지. 이게 불연속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연속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뚫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불연속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속일 때만 이게 무조건 뚫고 지나간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존재 여부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존재 여부. 그럼 봐봐. 내가 이 C라는 값을요 0으로 만들어 볼게. 0으로 만들어 볼게. 이게 X가 결국 뭘 찾으라는 겁니까? 방정식에 해가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걸 찾는 거를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가 실제로 몇 개 이상 존재합니까? 무조건 교점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하니? 존재해. 몇 개야? 그건 네가 찾아봐. 나도 모르니까. 존재하냐 안 하는 것만 판단해도 되게 엄청난 정보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요 연속이 보장돼 있고요. 이게 해구간이야 주어져 있는 거는. 그런데 그 내가 특정 값을 만족하는 게 이 범위 안에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양쪽 경계를 뺀 개구간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잘 봐봐. 내가 지금 출제자가요 또 학부 선생님들이 어떤 빈세이를 치냐면은 범위를 이렇게 줘. 범위를 이렇게 줘. 그치? 이 범위 내에서만 또 고려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에서 범위를 특정 범위를 니네한테 주잖아. 그치? 근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요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니네가 출제자가 준 범위보다 더 작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출제자가 준 범위보다 무조건 넓게 가면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출제자가 준 범위보다 내가 자의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에 의하면은 범위를 더 좁혀서 얘기를 해도 돼. 범위를 더 좁혀서 그 범위 안에서 만약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줬으면은 출제자가 주어준 범위가 내가 설정한 범위보다 더 크잖아. 그 부분집합이 되지 이 범위 안에. 맞아? 이 범위 안에서도 그럼 사이값 정리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겠지 당연히. 내가 설정한 구간을 문제 필요에 의해서 더 작게 설정을 했는데 그 작게 설정한 범위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더 타당한 범위야. 더 잘 보여 그 범위로 설정하는 게. 그럼 그 범위에서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요 출제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존재하는 거겠지. 무슨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 되니까요. 근데 출제자가 주어진 범위보다 더 넓게 설정해서 여기에서 설정한 게 보여줍니다 라고 설정해놓고 이렇게 우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은 무조건 출제자가 설정한 범위에서만 놀아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설정한 범위를 더 좁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너네가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연속 범위 다예요.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저희. 그러면은 지금 10시 반이니까요. 저희 한 길게 쉴까요? 20분 정도 쉴까요? 잠깐? 2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